본능에 대한 사소한 고민들. 오늘 제5화. 1차를 많이 쓴 후에는 휴식이 필요해.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소개를 해주시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소개할 정도의 우리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먼지님을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1차를 많이 쓴 후에 휴식이 필요해.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1차를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먼지님은 이렇게 1차를 많이 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막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에피소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거는 특히 성자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좀 성본을 제가 더 과도하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성자분들이 되게 매력 있고 되게 성본, 정말 진정한 성본의 늪에 풍덩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나 피로감이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오, 제가 먼지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1차가 성적 본능으로 다 똑같지만, 2차가 그 사회적 본능, 그리고 2차가 자기보존 본능인, 그러니까 성자가 되게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그렇게 다른가요? 먼지님은 이제 성적 본능이 1차, 사회적 본능이 2차인 분이고, 먼지님과 다르게 1차는 성적 본능이 있지만, 2차가, 자기보존인 분들이 되게 다르다고 느끼시죠? 맞아요. 저는 좀 많이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네, 제가 뭐 성자라는 유형 자체에 뭐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은 성사보다 성자분들은 약간 저한테 너무 좀 진한 느낌이 있어요. 거진하다. 네, 정말 더 진하고 조금 더 은밀하고 더 내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또 사회가 블라인드라서 그런지 정말 더 어떤 사회적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성자분들과 대화를 하면은 저도 모르게 좀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말이 되게 와닿네요. 사회적 본능이 블라인드라, 먼지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본들하고 있으면 그 사회적인 어떤 뭔가 규칙?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약간 두렵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자분들이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맞아요. 뭐, 제가 음,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느낌이 조금 들 때도 있고, 좀 어떤,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매력은 있지만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연락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연속으로 연락하고 이러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다른 일상적인 행위를 다 때려치고 지금 채팅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오는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구분 못 하겠거든요. 누가 성자인지, 누가 성사인지. 진짜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어? 이제 구분을 하려고 분석적으로 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한테 누가 더 부담스럽고 누가 덜 부담스러운지라고 물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되게 살짝 조금 충격적이다.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구나. 저는 제가 더 예민하게 느끼는 이유가 제가 성본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네. 크게 다, 막 엄청, 그러니까 되게 친해지고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옆에 더 길게 남아있는 분들은 성사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 성자의 찐함을 내가 못 채워주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에 첫 만남에서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되게 진짜 음, 새로운 얘기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내가 되게 그 성본을 좀 채우고 싶어. 그럴 때는 성자가 더 진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그쵸? 약간 고농축 같은 느낌의 매력이 있어요. 약간 엑기스, 그냥. 맞아, 탁 맞아, 맞아. 마시고. 홍삼 엑기스 이런 거.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먼지님보다 내가 덜 민감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 음, 쪽으로. 네, 재밌네요. 이것
정말 진짜 생각도 못한 생각이라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제가. 저는 당연히 남들도 그렇게 느낄 줄 알았는데, 지금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지금 살짝 제 세계관에 좀 혼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려고 들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헛헛할 때는 오히려 성자가 더 땡길 수도 있다. 이렇게. 아, 저 땡긴다는 표현이 진짜 용당하는 기분이야. 근데 이 얘기 하고 싶었다. 어떤 방송을 들은 어떤 분께서 "헉, 이 방송이 너무 좋은데 나는 아직 애니어그램 초보자인데 막 성사가 어떻고 성자가 어떻고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1차는 성본, 2차는 자기 보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줘서 막 그런 은어 같은 느낌이 아니게 좀 풀어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1차는 뭐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조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좀 그렇게 알고 싶은데 저 말이 너무 무슨 이상한 말 같아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 성본을 성적 본능, 사본을 사회적 본능,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뭐 성사가 어떻고 성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아, 있겠네요. 익숙하지 않으신 어, 분들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배려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면은 성사를 어떤 식으로 풀어서 말하면은 조금 더 전달이 잘 될까요? 먼지님 한번 해보세요. 먼지님이 1차가 성적 본능이고 2차가 사회적 본능이잖아요. 그 먼지님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누구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아, 성사에 대한 설명. 음, 그거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막 지금 성자랑 성본의 차이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사가 뭔지, 성자가 뭔지를 얘기한 적은 별로 없으니까, 아,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 개념과 차이가 뭘까? 어떤 쉬운 일은 교과서, 아니죠? 음.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 이론을 정리해서 딱 사전적 정의 같은 거를 내려주면 좋은데, 저는 어떤 느낌적으로밖에 설명을 잘 못하니까, 먼지님이 느낌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교과서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차적인 본능이 무엇을 이라는 느낌이고, 2차 본능이 어떻게 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성사, 1차가 성본이고, 2차가 사회인 사람들은 성본을 위해서 사본을 쓰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적 본능, 나와 성적 본능을 교류할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고 사회적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본을 채우기 위해 사본을 쓴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성자분들은 성본을 채우기 위해 뭐 자본을 활용한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적으로는 성자분들이랑 대화하면은 조금 이렇게 닫혀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의 집 안에 들어간 느낌이고 성사분들은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어서 밝고 열려있는 느낌이 있어서 느낌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이 사람을 아주 왁자지껄한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카페에서 대화하면은 옆자리에도 사람이 있고 카페라는 그 공간에서의 내가 지켜야 될 규칙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거나 집에서 밖에서 뭐 옷 벗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규칙이 있는 것처럼 성사인 저도 아무리 성분을 쓰더라도 또 기본적으로 어떠한 선은 굉장히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자분들이랑 대화할 때는 정말 그게 다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그 사람의 공간에 내가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개인적이고 더 뭐 은밀한 그런 느낌도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잘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에게. 음, 되게 좋은 설명이에요. 1차를 무엇을, 2차를 어떻게, 이렇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성사랑 성자를 그 타입이 아닌 한, 사실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되게 좋은, 이렇게 이해하기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 1차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생존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엇을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성적 본능이 1차를 쓸 때는 그냥 막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가 안전하지 않고 뭔가 살아남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성을 쓰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할 때 이제 성사는 사회적을 막 붙여갖고 쓰고, 성자는 자본을 막 붙여서 쓰는데, 이 차는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정의했냐면 내가 가장 편안할 때, 집에 있을 때 나오는 본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이 차가 먼저 나오는 거고, 또 여기서 생존 본능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이 차를 자유롭게 이렇게 1차와 2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이 먼지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생존 본능이 발동했을 때 이야기예요. 네, 1차를 먼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죠. 그래서 자기의 1차와 2차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분해 보면 좋냐면 내가 생존 본능, 여기서 살아남아야 할 때 어떤 걸 먼저 쓰는지 보시면 그게 1차인 거고, 근데, 예를 들면, 나 2차 되게 성분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건 편안할 때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1차 본능에 발현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이게 1차 본능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표현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 상황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더 강하게 발현이 된다는 글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혹은 고민되는 상황,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저는 그때 뭐 저도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득실을 다 따져보지만 결국에 제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가장 큰 동기는 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끌리는지, 직감적으로 이게 맞다고 느끼는지, 이것에 의해서 항상 거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본이나 자본분들은 각자 자신의 1차 본능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본은 이게 사회적으로 괜찮은지, 자본은 내가 이걸 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 나에게 피해가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때요? 사본은 그런가요? 그쵸.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적합할까?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않고도 늘 보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괜찮은 행동인지 아닌지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건 되게 괜찮아.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내쳐지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본능은 사실 막 뭐를 되게 잘 지내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양떼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떼무리에서 내쳐지지 않기 위함이 더 크거든요. 음, 그래서 내쳐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 진짜 생존 본능인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이 팟캐스트 안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먼지님하고 제가 둘이 할 때는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성본을 마구 갖다 쓰거든요. 내가 사회적 본능을 막 느낄 그런 생존에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한 분만 더 초대하면 갑자기 뭔가 이게 그룹이 되고 내가 뭔가 사회적 이런 테두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팟캐스트가 이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한 분만 오면 제가 딱 사회적 본능을 쓰는 게 느껴져요. 약간 정신 차린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반대로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인원이 늘어나면은 저는 갑자기 말수가 확 줄어들어요. 저는 언제 성본을 쓸 수 있나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먼지님은 누가 한 명만 더 오면 갑자기 소라게처럼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약간 먼지님이 소외될까 봐 자꾸 챙기게 되고 이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헤라님이 말 걸어주지 않으면은 먼저 잘 말을 안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이렇게 세 명 정도 와서 그렇게 할 때가 저는 좀 더 피곤하게 느껴지거든요. 음, 우리 둘이 막 떠들 때보다. 먼지님 맞,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게스트분이 피곤하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그죠. 어떤, 그건 아니죠. 네, 어떤 변화된 역동에 의해서 내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돼서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고, 저도 음, 헤라님이랑 둘이 있을 때는 정말 편하고 1차 성본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더 사본을 많이 쓰고, 제가 더 조금 맥락을 짚으려고 하고 혹시 헤라님이 놓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짚어주려고 하고 오히려 사본을 조금 더 편하게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역동이 왜 이렇게 발동이 되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교과서적인 설명이 이때 잘 맞는 거죠. 저는 이제 딱 게스트를 초대하면 뭔가 게스트에 대한 책임감, 게스트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 뭐 게스트를 더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막 드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사회적 본능이 막 되고, 근데 이제 먼지님이 막 소라게처럼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먼지님도 챙겨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나 혼자 막 마음이 막 바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도 피곤해지는 거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성본이 편안하지 않게 느끼니까 나올 새가 없는 거고, 뭐 음. 이렇고, 이제 먼지님하고 둘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할 때는 잘 몰라요. 이거를 내가, 야, 이제 오늘은 사본을 쓸 차례야. 뭐 이런 게 아니고,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녹음을 하고 나서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는 내가 이제 편안하니까 막 성본을 쓰고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먼지님이 마치 사회적 본능 1차인 사람처럼 막 진행을 하고 정리하고 내가 놓친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차는 편안한 상황일 때 많이 발현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회적 본능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도 하나 보이기도 해요. 뭐냐면 사회적 본능은 무조건 그룹을 좋아할 것이다. 이런 게 사회적 본능에 대한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사회적 본능도 1대1일 때 더 편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헤라님이 가끔 어떠한 그룹 같은데 활동을 참여하실 때마다 되게 뭐 재밌으셨겠다. 뭐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뭐 즐거우셨겠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데 막상 뭐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피곤했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의외였어요.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런 사본의 이미지는 막 어디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는 거 좋아하고 막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들어보면은 혼자 있는 걸 더 편하게 느끼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사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살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하기 시작했어요. 음, 저도 이번에 먼지님하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내가 사본을 그냥 정의할 필요도 없었고, 뭐 사본이야, 뻔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본이야, 뭐, 그냥 사회적으로 잘 살아가고, 뭐, 사회에서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지. 이렇게 대강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내밀하고 아주 막 섬세하게 사본을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교과서를 버려야 더 정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그 작업 중입니다. 저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 진짜 오늘의 주제는 1차를 많이 쓴 후에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또 오늘은 갑자기 또 자본은 안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어떡하지? 자,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나으니까. 자본들도 근데 지난주 호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본들도 분명히 영양제 먹는 게 즐겁고 막 유쾌한 일은 아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에 매몰되면 분명히 피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호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건강 염려증 뭐 이런 단어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이 너무 심해지면은 좀 뭐 그런 식으로 불안함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사실 자기보존 본능이 1차인 분들이 건강염려증이나 어떤 자기의 자본에 이렇게 갇히는 일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만 챙기기 난 너무 버거워서
뭐 아무것도 못 하겠고 그냥 요것만 맨날 해야 될 것 같은 집에 갇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자본으로부터 휴식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면 먼지님의 일차를 많이 쓴 후에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뭐 제가 9번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성본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본을 많이 쓰고 나면은 우선은 동굴로 들어가요. 그 어떠한 음, 외부의 모든 자극과 접촉을 다 차단시켜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체력적인, 정신적인 소모가 느껴져서 우선은 좀 동굴로 들어가는 편이고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채웠던 성분의 에너지를 가지고 동굴로 들어가서 뭐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그 동굴에 있는 순간에는 아무하고도 아무 자극도 아무 열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게 뭐 1시간,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좀 그런 식으로 패턴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다른 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성분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정말 피곤하고 또한 내가 뭔가 죄책감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쾌락적임과 행복함과 동시에. 그래서 되게 저는 좀 복잡한 마음을 느껴요. 성본을 많이 썼을 때. 근데 그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자기 보존을 좀 챙기나요? 뭐 잘 먹고 좀 잘 자고 이렇게 하면서 동굴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죄책감과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 느낌에 괴로워하면서 막 동굴에서 막 이렇게 막 처절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것 역시 제가 9번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냥 아, 없었던 일처럼 취급해버리고 제 할 일에 집중을 해요. 뭐 일을 더 한다든지 뭐 설거지, 밀린 집안일을 한다든지, 뭐 정말 그냥 그게 내 세상이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고 그냥 내 일상을 그냥 살아가거든요. 아, 이게 좀 근데 표현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그냥 잊어버린다? 이게 더 맞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잠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뭐 그게 잊혀지지는 않으니까 다시 좀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되면은 다시 또 성본을 채우고 싶어 하고 좀 이런 것에 대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음, 충만하게 근데 채워질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땐 동굴에 안 들어가나요?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는 동굴에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외부의 접촉을 중단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냥 도피하지 않고 현실에는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정도면 됐다. 음,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원지님 이야기를 들으면 성본을 잘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겠어요. 너무 과도하게 쓰거나 부적절하게 썼을 때는 동굴에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사실 그만큼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의 단절이나 아무튼 감내해야 될 무엇이 있는 것 같거든요. 들었을 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성본이란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내가 어떤 나의 운명, 숙명이라고 느꼈던 거는, 아, 나는 평생 이 성본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것을 잘 컨트롤하고 살지 않으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가졌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네. 이 성본이라는 게 세 가지 본능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밖으로 쓰는 본능이잖아요. 맞죠? 그쵸. 전파. 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피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피곤하다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성본을 쓰면서도 동시에 좀 상처를 많이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외로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어떤 익스트림한 스포츠나 뭐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 주로 성본을 쓰는 사람일수록, 내가 성본을 쓰는 만큼 돌아오지 않거나, 혹은 내가 성본을 쓸 대상이 없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오는 고통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성분을 많이 막상 쓰게 되어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항상 되게 정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아,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성보는
과도하게 쓰면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상도 있고, 그쵸? 맞아요. 음,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궁금한 거는 뭐 사본은 어떤 식으로 사본을 과도하게 쓰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본을 과도하게 쓰면은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혹은 어떨 때 나도 모르게 사본을 과도하게 쓰게 되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거의 이 얘기를 하려고 어제 거길 갔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발레를 되게 열심히 하고, 그 발레 커뮤니티?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발레 학원에서 플리마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레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막 다 온 거죠.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랜만에 그런 데 갔더니.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사본을 과도하게 쓴 거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발레 학원이 하는 행사인데 마치 내가 하는 행사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 막 오는 사람을 내가 챙기고, 그 다음에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헤라님은 사본을 즐거워서 과도하게 나도 모르게 많이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도 모르게 사본이 과도하게 많이 발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도 그냥 가서 재밌게 놀다 와야지. 뭐, 이 정도? 가서 뭐, 예쁜 거 많이 사야지? 이 정도 기분으로 갔는데, 뭔가,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애니어그램 행사를 하거나 수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행사장에 사람이 탁 많은데, 마치 이게 애니어그램 행사장처럼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막 손님을 맡고 손님한테 잘해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차라리 내 행사가 낫겠다. 이런, 왜냐면 남의 행사에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좀, 약간 내가 왜,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잖아요. 내가 너무 과도하게 사본을 써서 또, 뭐, 지 것도 아닌데 왜 저래? 이렇게 좀 싫어할까 봐 좀, 자제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본, 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길, 사본은 그런 자리를 당연히 좋아하는 거 아닌가? 되게 편하게 물 만난 고기처럼 즐기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그런데 이런 헤라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면 내가 사본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요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모임을. 사본이니까. 되게 단순한 생각이죠. 근데 또 말을 들어보면은 피곤하다. 너무 많이 사본이 쓰여진다. 이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음, 저도 사실 좀 의외이긴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냥 제가 이런 거를 막연히 좋아하려니, 그리고 뭐 잘하려니 이렇게 생각, 근데 뭘 잘하겠어. 가서 그냥 플리마켓이니까 그냥 뭐 사면 되는 건데. 근데 어제 이제 일부러 좀 관찰을 한 거죠. 내 안에 일어나는 역동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은,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제는 좀 그냥 피곤하고 별로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에너지를 많이 썼다가 또,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조절했다가 이러니까 머릿속도 복잡하고 막 좀 괴로운 게 있었고, 거꾸로 만약에 저의 행사였다면 되게 좋았을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뭔가 뭐 당연히 또 내 행사면 피곤은 더 피곤했겠죠? 하지만 막 이렇게 사본을 잘 쓴 느낌이 나면 또 되게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 먼지님이 말했던 것처럼,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내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인도했고, 뭐 사람들이 즐거워했고 그런 모습 보면 나 너무 잘했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제는 좀 복잡했다, 마음이. 그리고 내 뒤에 한 4명 정도가 날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 받았거든요. 뭐예요? 저랑 친한데, 사본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날 따라다니면서, 저, 헤라님 나 좀 어떻게 해줘요? 이런 느낌? 막 그런 뭐야? 사람들을 약간 다독이면서, 괜찮아. 여기 이렇게 있으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 내 뒤에 붙어봐. 이렇게. 아니, 뭐 사본 특징이에요?
그게 사본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서 뭔가 그 에너지가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지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면 내 뒤에 딱 붙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참 행사에 참여한다라는 같은 상황에서도 사본의 접근과 성본의 접근이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행사에 가서 헤라님 뒤에 붙어 있다면은 뭐 제가 헤라님을 통해서 성본에 채운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본이 굉장히 강하고 자연스러운 사람 옆에 있음으로써 나도 이 무리에 멀쩡하게 끼어 있는 정상인이야 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헤라님 옆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헤라님 옆에 있으면은 되게 나까지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서 혹시 붙어 있는 사람들도 뭐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어떤 사실 그게 좀 전달이 되거든요, 저한테.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내가 더 여기서 자연스럽게 잘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난 솔직히 그냥 자연스러워, 어차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집에 좀 가고 싶은데도 참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내가 가면은 부자연스러워지겠지? 이러면서. 근데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보고 오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사실 기대한 거는 거기 레오타드라고 발레복을 많이 팔거든요. 근데 발레복이 좀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잘 싸게 사오려고 했는데 결국 잘 못 샀다는 거. 아니 무슨 보라는 물건은 안 보고 본능만 엄청 쓰고 왔네. 정말 실속 제로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뭐 선생님이 막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무슨 맛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는 거. 약간 체할 뻔했다는 거 그냥.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에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헤라님 덕분에 분위기 너무 좋았고, 덕분에 너무 분위기 업됐대.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온 거야, 괜히. 광대, 아무도 안 광대. 시켰는데. 아니, 광대는 아니지, 솔직히. 아, 웃긴다. 그래서 나도 참 사본이란 건 뭘까? 누구를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게 100% 남을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본도 쓰면서 본인이 행복하듯 사본도 쓰면서 본인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나름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 아, 그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왜 이랬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거지. 아, 한 4명 정도가 내 뒤에 따라다녔구나. 뭐 이렇게 느꼈던 거지.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사람이 많고, 우리 선생님들이 막 되게 바쁘게 돌아다니시고, 나는 여기가 좋고, 이러니까 나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 뭐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냥 과도하게 사본을 쓴 느낌이 집에 오니까 나는 거죠. 근데 결국 플리마켓의 목적인 뭘 싸게 잘 사는 거는 못했다. 자본들만 물건 잘 보고 갔을 듯. 내 말이, 내 말이. 승리자다, 자본이. 근데 어떤 마음도 있었는지 알아요? 근데 사긴 샀어. 근데 이렇게 하더라, 내가. 그래도 플리마켓에 막 그 목적은 물건을 잘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막 아무거나 집어갖고 사놓고서는 이 물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잘 샀다. 이러고 있더라. 남들 보라고. 뭐야? 뭐야? 이 플리마켓이 얼마나 성공적인 건지 선생님들도 느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고 되게 주체자 마인드잖아요, 이거는. 그니까. 그래서 나 느꼈지. 내가 뭐 하는 것일까, 여기서. 아, 사본이 무리하게 쓰여지면 약간 요런 느낌이구나. 그거를 잘 즐기기보다는 자꾸자꾸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요런 느낌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지금 이제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도 학창 시절에도 나 차라리 반장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어차피 사회적 본능 쓸 거. 어차피 이러고 있을 거 차라리 반장해서 내 맘대로 좀 휘두르고 제가 왜 저러는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차라리 나. 나중에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듣지. 어차피 할 거. 어차피 할 거 감투를 쓰는 게 나. 이런. 아, 사본도 잘 알수록 모르겠다. 진짜 제가 사본을 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먼지님이 저한테, 뭐 행사 갔다 오셔서 즐거우셨죠? 이러면,
행사가 즐거운 거야? 이런. 아, 이게 너무 제가 듣기에는 너무 사본을 많이 쓰면은 좀 자기 자신을 조금 잃어버리는 느낌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왜냐면은 진짜 내 즐거움과 내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니까? 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사본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정치인들인 것 같거든요. 정치인들이 이런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닐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즐거울까요? 근데 이제 큰 대의를 위해서 그런 걸 고통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음. 약간 사본들이 그런 느낌으로 모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참, 사본 이야기 듣는 것도 재밌네요. 이렇게 몰랐다고 생각하니까. 저조차도 사본은 딱히 정의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도 되게 세밀하게 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오, 사본도 그냥 뭐 우리랑 잘 지내고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음, 근데 이걸 방금은 저희가 어떤 본능이 좀 무리하게 채워졌을 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이 본능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게 본인의 입으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은 성적 1차 본능인 저는 성본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뭔가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 들고 공허해지고 굉장히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막 아무거나 주워 먹으려고 하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려고 한다는 말은 그 불건강한 누구라도 좋으니 나와 교류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되게 불건강한 사람, 위험한 사람도 함부로 만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걸 찾고 위험한 것에 손을 대려고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이 미쳐가요, 되게. 막 날뛰게 되고. 근데 성본 사람들이 본인의 본능을 채우지 못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또 어떤 행동으로 날뛸지, 막 이런 게 조금 궁금해요. 성본 사람들이, 아니요, 사회적 본능 사람들은 사회적 본능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떻게 날뛰나.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사회적 본능이 채워지지 못해서 날뛴다는 느낌은 좀 없어요. 아, 이 표현조차도 되게 성본스러운 표현이었군요. 네, 그래서, 나 사회적 본능이 너무 안 채워져. 막 미칠 것 같아. 빨리 나가서 누구의 빨리 연설해야 돼. 연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거는 그 표현 자체가 되게 성적 본능의 표현인 것 같고, 사회적 본능의 느낌은 예를 들어 내가 사회적 본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쓰고 있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아. 뭔가,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이러다가 잊혀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도 좀 있고, 내가 뭔가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잊혀질 것 같은 느낌이 엄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뭐, 불안이에요? 공포예요? 뭐, 초조함이에요? 어쩔 때는 불안이고, 어쩔 때는 초조함이고, 어쩔 때는 자책이기도 해요. 왜냐면, 복합적이네. 왜냐면 어쩔 때는 내가 그냥 안 한 거거든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게으른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근데 막 그럴 때, 막 빨리 나가서 뭘 채워야겠어. 이런 느낌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진짜요? 성보는 안 채워지면은 진짜 막 미쳐요. 눈알 돌아요. 막 마약 금단 증상인 사람처럼 날뛴단 말이에요. 좀 보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느낌도 조금 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미칠 것 같진 않지만 성보는 좀 헛헛하다. 헛헛하다는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훨씬 그 헛헛함을 채워야 하는 그 유리병의 크기가 먼지님이 한 10리터라면 난 1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금방 채워지거든요. 아니, 어, 근데 사본은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막 성본처럼 날뛰지 않는다라는 말도 지금 조금 새로워요. 나만 음, 이렇게 막 미쳐 있었단 말이야? 막 이런 느낌도 들고. 왜 저 음. 사람들은 자신의 1차 본능의 결핍에 대해서 왜 막 날뛰지 않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회적 본능은, 제 생각에는 저는 가족이 네명이잖아요. 저 포함해서. 여기서도 이미 사회적 본능을 쓰는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굳이 막 어디 나가가지고 뭐 써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제가 뭔가 가족의 리더처럼 늘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좀 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미 근데 최소치가 채워지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연설의 욕구가 되게 진짜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마이크 저 같은 어딨어? 사람. 근데,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할 때도 이게 약간 사회적 본능도 채워지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솔로일 때는 사본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는 또 직장을 다녔던 거예요. 아, 여기저기서 직장, 채워지는구나, 이미 사본들은. 직장 내에서 이미 출근만 해도 사본이 채워져. 아, 뭐야, 그래서 좋겠다, 사본들. 근데 아까 봤잖아요. 그 쉽게 채우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나를 갉아먹으면서 채운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또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막 기분이 되게 안 좋거나, 뭐 되게 피곤했어. 근데 약간 출근만 하면 살아나는 느낌 들어. 와. 누구랑? 커피, 한 세네 명에서 커피만 한 잔 해도, 아,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그게 대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냥 스몰 토크여도 이 무리 속에 있으니까 좀 안정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사실 그리고 스몰 토크가 더 좋아. 어, 누군가 나한테 진짜 너 어때? 이렇게 물으면, 헉, 어떡하지? 나 진짜 되게 별론데? 이런 느낌이 있어. 털박쳐, 이제. 그러니까 좀, 그거는 진짜를 말해야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되게 다르네요.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렇게 접근 자체가 다를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저는 자본도 날뛰고, 사본도 날뛰겠지? 라고 당연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 저같지가 않네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본이 날뛰면, 사본은 날뛴다는 표현이 잘 맞지 않는 게, 날뛰는 애들은 무리해서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말은 좀 맞지 않고, 먼지님이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다이소에 가 있으면 내가 그 중에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여기서 물건을 그냥 조용히 사서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된 것 같아서 꼭 사본이 채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도 날뛰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런 느낌 자체가. 아, 그쵸. 오히려 날뛰지 않으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본의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도 성본은 날뛰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날뛰어요, 성보는 막. 그러니까 내가 성본이 막, 이럴 때는 제가 심지어 우리가 녹음한 팟캐스트만 들어도, 내가 성본이 날뛰었구나, 이런 느낌. 그렇나?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런 느낌. 이게 듣다 보니까 확실히 2차 본능은 어쩔 수 없는 2차 본능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이소 가서 4번 채웠다고 하면은 헤라님이 보면 되게 귀엽지 않아요? 되게 저걸로 채워진다고 막 이런 느낌 들고. 오, 그래요. 아까 내가 나는 1리터의 성본 그 유리병이 있으면 먼지님 10리터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나한테는 10리터의 어떤 사본 유리병이 그게 채워져야지 되는 건데 먼지님 1리터의 사본 유리병, 빈 유리병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성보는 성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려고 해요. 막 미쳐 날뛰어버리고. 근데 사본도 어쨌든 뭔가 부족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우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어떤 행동을 해요? 저도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사본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봉사활동 같은 걸 갑자기? 어. 근데 이제 갑자기 봉사활동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되게 큰 거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저는 애니어그램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뭔가 고민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막 음. 얘기 들어주고, 막 내가 조언해주고, 이런 데서 4번 채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음. 마음속으로는, 아, 나 지금 사회적으로 완벽해. 그렇진 않고, 이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어. 난 사회적으로 가치 있어, 지금.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은 아니야. 같이 있어. 음, 이것까지는 못 가져. 나 그렇게 음, 쓸모없는 인간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음, 채우는구나. 되게 맞아요. 진짜 다르네요. 그렇네요. 되게 다르기도 하고, 그 1차가 날뛰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되게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회적 본능은 실제로 날뛴다는 느낌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진짜. 맞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제가 1차 성본이지만, 항상 성본을 채우고 싶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음, 성본을 쓰고 싶지 않고, 저도 성본을 채우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혹시 4번을 채우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좀 지쳤거나 뭐 번아웃이 왔거나 이미 뭐 사람이 아닌 다른 취미 생활에 에너지를 충분히 쓰고 있거나 이럴 때는 별로 사람한테 성본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좀 사람 간의 거리를 좀 두는 편인데 아니면은 4번만 쓰거나 혹시 헤라님도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음, 사보는 아까 말했다시피 좀 더 몰아서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치인이 매번 유세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아, 것처럼 유세 기간이 있으면 한동안 잠잠하잖아요, 정치인 모두가. 그것처럼 약간 사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꽤 오래 기간 사본을 안 써도 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조금 볼륨이 크군요, 성분에 비해서. 맞아요. 좀 제가 느낄 때 성분들은 훨씬 더 긴밀하게 1대1로 연결되는 느낌을 좀 더 자주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사본들은 약간 사본을 쓰는 기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한 6개월 사본을 썼다. 그럼 한 6개월 쉬어도 돼요. 그냥. 진짜 다르다. 이런 느낌? 아, 근데 어,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무언가를 더 원하고 무언가를 더 원하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좀 보호하고 어떤 내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의식의 욕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 이게 생존 본능이라고 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차를 많이 쓴 후에 휴식이 필요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1차 음. 너무 많이 쓰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음, 지켜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를 많이 썼을 때 기분 나쁜 느낌은 나를 지켜주는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 좋을 것 같거든요.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그쵸. 너무 휴식이 필요해서. 저는 이제 먼지님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성분을 너무 많이 쓰면 되게 지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동굴 타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 동굴 타임이 없을 수는 없진 않아요. 그렇구나. 네, 예를 들어 성분을 너무 많이 썼다.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로 더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음, 예를 들어서 제가 헤라님이랑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막 일주일 동안 대화를 했어. 깊은 내면에 대한 탐구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쳤어요, 예를 들어. 그럼 전 더 이상 헤라님에 대한 그 어떠한 호기심도 생기지 않고 어떠한 관심도 생기지 않아서 그냥 이제 사회적 모드로 대화를 할 뿐이에요. 정말 그렇게 헤라 에너지가 정말로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다다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동굴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음, 그래서 그러한 경험은 제가 아직 겪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동굴로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 이게 되게 사회적 본능 1차하고 다르네요. 사회적 본능 1차는 동굴 타임을 자기 스스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아마도 그 발현되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성본을 온오프를 한다고 해도
제가 행동의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음, 사보는 실제로 뭐 커뮤니티를 가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서 다른 걸까요?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동굴 타임을 가지겠어? 매일 회사를 가야 되는데. 자기 아, 나름대로는 온오프를 좀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회사를 매번 가고, 점심을 누구랑 먹고, 회의를 하고, 뭐 이러면, 이게 진짜 너무 오프를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집에 간 시간이라도 오프 하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너무나 빨리 또 내일 아침 출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네요. 말 그대로 사회생활 자체로 오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그 상황에 맞아요. 내몰려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 느낌에는 사회적 본능들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러긴 할 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번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매번 나의 본능이 계속 쓰여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번아웃이라는 말이 사회적 본능이 소진됐을 때를 다 얘기할 것 같기도 해요. 원진님 그쵸. 같은 사람도 사회적 본능을 너무 많이 쓰면 번아웃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고 예를 들어 자기 보존 본능들도 사회적 본능 쓰면 진짜 지칠 거거든요. 100%. 음,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 본능이 많이 있거나 적거나 그것을 조절 못했을 때 오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능을 너무 많이 쓰면은 휴식이 필요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가 휴식이 필요한 건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그 휴식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또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맞아요. 진짜 일단은 휴식이 필요해 이렇게 해도 못 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쉰다고 해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진짜 이것도 좀 생각해보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나는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셔도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좋아요. 그러면 저희 나중에는 각자 또 본능별로 어떤 휴식을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도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기를 한 것만 해도 정말 다른 얘기들이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저희가 일부러 약간 뒤로 뺐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사연 주신 분도 있었어요. 조이풀님이. 이제 제가 누구한테 끌리나 사연 주세요 했더니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성본인데 성본은 뭔가 스파이크 터지듯이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서 끌리고 자본은 나와 달라서 끌리는데 뭔데 저렇게 자기 페이스를 잘 지키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서 서운해지기도 하지만 매력적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호수님한테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분들이 은근히 자본한테 계속 끌리는 매력이 있다. 이런 느낌? 조이풀님이 제가 유형은 뭔지 잘 모르는데 성본이신 거죠. 먼지님도 좀 자본이 좀 손해보는 느낌은 들지만 매력적으로 끌리실 것 같나요? 이 매력적으로 끌린다는 게 뭐 꼭 이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매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오늘 9번이라 그런 것도 좀 헷갈리는데, 뭐, 음, 사람은 다 매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매력이 있겠지. 요런 시선이고, 정말 자본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매력적이다까지는 제가 아직 느껴본 적은 없고, 이 사람도 이런 매력이 있지는 충분히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음, 이제 조이풀님이 써주신 말 중에 뭔데 저렇게 자기 페이스를 잘 지키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서운해지기도 하지만 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란 뭘까? 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뭔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뭘 손해보는 거지, 내가? 그렇구나. 저는 오히려 자기 보존 본능이 1차인 분들하고 있으면 저는 손해보는 느낌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거꾸로 아우 좀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제 그 예로 들어보면 저는 막 남 챙기느라 바쁘잖아요. 플리마켓에서. 근데 내 뒤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저기 자기는 딱딱 되게 좋은 물건들을 다 사재기 하는 거죠. 그러면 아휴 정말 참 이 속은 다 차린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냥 아 나도 빨리 따라서 사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탁 놔버리고 난 그냥 안 살래 괴로워 이렇게. 아, 이게 혹시 이런 느낌일까요? 나는 이렇게나 노력하고 기여하는데 왜 너는 나만큼 노력하고 기여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에요? 음, 뭐, 그렇게 기여를 그 사람한테 바라지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보존들한테는.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본능이 블라인드인지 알아보려면 누가 좀 얄미운지 보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게 자기 블라인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블라인드가 뭔지. 그러니까 1차는 좀 쉽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2차를 잘 모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2차가 내가 어떤 본능을 쓰는지 막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건 어려워요. 거꾸로 3차가 뭔지를 알게 되면 블라인드가 뭔지 알게 되면 2차는 저절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사회적 본능이 1차야. 근데 성보는 좀 끌리고 자기 보존은 좀 얄미워. 그러면 자기 보존이 3차인 거예요. 그래요? 자기 보존을 너무 챙기는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으로 지 거 되게 챙긴다. 이렇게 느껴지면 3차가 자기 보존인 거죠. 혹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가끔씩 연락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긴 하는데 거의 99% 자기 얘기만 해요. 예를 들어서 음, 자기가 뭐 물건 산 거 자랑하고 뭐 먹는 거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장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속마음으로 얘는 자기 얘기만 하고 뭐 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있었거든요. 혹시 요것도 음, 좀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 먼지님이, 자기 얘기만 하네? 그럴 때 그 친구가 원하는 게 뭘로 느껴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거를 나한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왜냐면은 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뭐 샀다 사진 보내고 이것도 샀다 사진 보내고 이것도 샀다 사진 보내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그 친구 자본으로 제가 추측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 9번의 어떤 허용적인 면이 오히려 들어가서 막 네. 얄밉거나 얘는 왜 이래? 이런 생각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보존이 확실히 보존적이고, 사회적 분위기나 성분들이 좀 더 소진적인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수님을 통해서 봤지만, 그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얘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먼지님이 이야기한 친구 얘기도. 맞아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화를 위해서 말을 건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느낌이라서 제가 그 말에 답변을 하려면은 제가 머리를 더 많이 굴려야 되고 한 발자국 더 다가가야지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에너지가 조금 소모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저한테 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제가 더 편하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음. 차이가 아닐까라고 지금 말하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사회적 본능들이 같이 얘기해 보면 되게 목소리도 좀 잘 알아듣게 얘기하고 발음도 좋고 전달력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저거는 자기도 크게 말하는 거 괴로운데 목 아프고 그냥 잘 들리게 하려고 크게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자기 보존들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기어가는 목소리로 자기만 알아듣게 얘기해서 제가 점점 더 앞으로 가서 귀를 열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더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들으려고. 근데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차이도 늘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건지. 네, 그래서 조이풀님의 사연도 보면은, 손해보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매력적일 수가 있을까? 맞아요. 근데
자본분들이 잘못을 했거나 뭐 정말로 못한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그냥 어떤 차이에서 오는 에너지 소진이 확실히 있다 정도이지,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재밌기도 하고, 또 음, 옆에 있으면은 도움받기도 하고, 좀 실질적으로. 저의 또 예측 가능한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는 조이풀 님이 성적 본능 1차, 자기 보존 2차, 사회적 3차가 아닐까. 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 보존이 조금 더 괜찮은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자본 블라인드라서 자본이랑 같이 있으면은 나의 부족한 점을 자본이 채워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매력적이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음, 도움이 돼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들이 저한테 음. 잔소리하거나 뭐 예를 들어 클로이님이 저희 집 와서 먼지 닦아주는 거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옆에서 역동을 보면 은근 스파크틱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둘이 약간 위태 이런 느낌도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뭔가 클로이는 먼지님 뭔가를 건드리고 먼지님이 어떤 발언도 약간 클로이님 건드리고 약간 나는 이제 살짝 보니까 위태 맨날 내가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은. 저는 괜찮아요. 저는 9번이니까. 진짜 약간 그땐 유형도 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내 그냥 본능적인 느낌 위태하다 이런 느낌. 괜찮아요. 그냥 저는 저랑 조금 스파크 튀기는 사람 있으면은 그냥 사랑해버리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차를 잘 쓰는 사람이 얄밉다는 느낌이 더 없을 수도 있겠다. 그쵸? 네, 그냥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저는. 좋은 것만. 음, 그러면은 먼지님한테 하나의 과제를 내드릴게요. 다음 주. 으, 좀 9번을 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해요? 그러니까 좀 내가 누가 얄미운지 한번 제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9번으로서 되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더더욱이나 음, 이런 불특정 다수가 듣는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발언을 한다는 게 음, 9번으로서 엄청 어려운 결심이에요. 나는 모두를 음,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에요. 한번 그래도 도전을 해볼게요. 왜냐면 또 그렇게 해야 내가 솔직한 내 기호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굳이 뭐 이 방송에서 누가 정말 밉더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얄미운 게 보이더라. 그걸 느끼니까 알겠더라.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 싫은 거랑 얄미운 거랑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싫은 거 그냥 찾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9번들이 사실 싫은 건 잘 찾으면서 얄미운 건 못 찾더라고요. 무슨 차이예요? 얄미운 거 조금 더 그냥 미운 정도인가? 얄미운 건 좀 이유가 없는 거죠. 자본이 솔직히 뭐가 얄미워요. 자꾸 자기가 잘하는데. 그니까. 이유가 없는 거고, 싫은 거는 딱 싫은 이유가 있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9번들을 관찰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 9번들을 보면 싫은 거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뱉지 않을 뿐이야.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 찾아보세요. 다 싫은데, 다. 이봐, 다 싫으면서 모두를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런 이유구나. 참 재밌네요. 다들 살려고 애를 참 써, 많이. 그니까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저의 선생님이신 러스 선생님 근황을 조금 전달하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스 선생님도 성적 본능의 5번 유형이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강의를 성적 본능에 쓰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진짜 강의가 되게 몰입도 있고, 막 들으면은 우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셨는데 또 우리 여 선생님도 자기 보존이 블라인드시거든요. 그래서 몸을 되게 못 챙기시고, 늘 이제 본인도 강의할 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자기 보존을 챙기기 위해서 뭐 식품 영양사도 고용해보고 뭐도 해보지만 늘 여기서 이제 무너지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몸도 좀 자주 아프신 편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에 23년에 한국에 다녀가신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좀 또 막 해외로 강의를 많이 다니셨는데 중국 갔다 오시다가 크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진짜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이 아프셔가지고 요즘에는 외국으로 강의를 전혀 안 다니시고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시다가 이제야 이제 미국 안에서만 조금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러스 선생님을 봐도 이 성사본 이 균형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저는 제자 입장에서는 제발 제발 자본 좀 지키세요 이런 느낌도 들고 이런 말 하면서 바로 지난번 호수님이 말씀하셨던 헤라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저도 네, 러스 선생님의 어떤 건강을 늘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러스쌤이 최근에 편지를 하나 쓰시지 않으셨어요? 사이트에? 네, 오랜만에 되게 긴 편지를 쓰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울컥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우리 연구소 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었는데, 자기가 오히려 이렇게 몸이 아프고, 느려지고, 모든 것이 이러니까, 정말 애니어그램을 더 정제해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가 더 소중하고 간절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되게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럼 러스쌤이 남기신 말씀은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제 블로그, 카페는 이제 다 전체 공개가 아니라서 블로그에 그 전문을 올려놨었거든요, 번역해서. 그거를 제가 이번에 유튜브 여기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굉장히 좋아. 긴 편지를 쓰셔가지고. 음, 좋아요. 또 러스쌤이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참 모든 것이 느려졌다는 말이 참 저도 마음에 와닿는데 저희가 이게 다 참 잘 살자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다 본능을 잘 사용해서 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러스 선생님 발목을 잡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보존이었고, 몸 건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격을 잘 쓴다. 뭐, 애니어그램을 말하면 유형의 어떤 본질을 발현하면서 산다. 그러려면 이 본능 세 개가 밑에서 단단하게 받쳐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그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먼지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본능을 아주 단단하게 세 가지 본능을 잘 균형을 맞춰 놓으셔서 정말 그 성격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을 잘 챙겨야겠네요. 그럽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자본 챙기기. 자본 챙기기 화이팅! 네, 원지님.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좀 편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편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던 말던 정말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너무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근데 가끔씩 댓글에 너무 공감된다는 말을 보면은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돼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유별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들어서 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댓글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막 한 줄로 재밌었어요, 깔깔깔 이런 댓글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저도 그럴 때 되게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닌? 네, 그래서 댓글을 길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가볍게 듣기를 원했지만 어떤 분도 그렇게 가볍게 듣고 있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래도 되게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먼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도 늘 그걸로 응원이 돼서 또 이렇게 녹음하게 되고 저도 녹음하는 시간도 되게 기다려지고 제가 녹음한 걸 제가 막 세 번씩 듣고 막 이렇게 돼서 그 뭔가 그 우리 녹음 중에 드러나는 내 본능의 모습을 내가 관찰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도 이 시간이 되게 힐링이고 또 치유고 그렇습니다. 네. 먼지님도 그러신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네. 저의 뭐 하나의 어떤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가설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는 제가 이렇게 먼지님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요즘에 갖다 보니까 사회적 본능하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나 때문이야? 때문은 아니고 사회적 본능이 그만큼 나한테 좀 힘들었구나를 오히려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 본능을 많이 쓰는 게 나한테 되게 많이 무겁고 중압감이고 그런 게 있었구나를 오히려 느끼게 돼서 아, 여기서 성분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나한테 좀 더 치유가 되고 사회적 본능을 굳이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사인으로 느껴져가지고 좋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회적 세팅에 들어가면 좀, 나 좀 무서워 이런 평소에 잘 못 느꼈던 걸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좋게 보면은 저희가 어쨌든 지향하는 바는 세 개의 본능이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1차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 빈자리만큼 2차와 3차가 채운다는 거니까 뭐 좋게 보면은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희가. 네. 이렇게 먼지님이 저 대신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럴 때도 되게 좋거든요. 꼭 내가 정리 안 해도 된다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지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